2024년은 이 민달팽이가 집을 찾는 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구글은 집을 찾았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에서 집을 찾았다는 부분에서는 그건 완전 빈고입니다. 애플은 분명히 늦었지만 아이폰 16에서는 생성 AI가 결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2억 개가 넘는 집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을 못 찾고 있는 AI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 챗GPT. 경쟁 구도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AI 폰이라고 하는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24 시리즈가 공개가 됐어요. 이 S24 시리즈가 이제 AI 폰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우선은 들어볼게요. 전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마이너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오면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까지도 시장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교체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4.5년 정도를 지금 평균 교체 시기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도 4년이 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즉 2년마다 약정 끝나면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안 바꾸고 또 2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큰 침체의 요인 중에 하나고, 물론 또 두 번째는 거시경제적인 요인들도 분명하게 작동을 했겠죠. 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에 첫 번째 1월 달에 발표하는 삼성이 이것에 대한 칼을 들었고, 여기에서 과연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AI라고 하는 2023년부터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온 이후로 AI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질적으로 그전 폰과 다르니, 그전 폰들은 AI가 없는 폰이고, 네. 이건 AI가 작동하는 폰이니 교체할 이유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고 시장의 사이즈를 크게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스타트를 삼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IDC라고 여러분 대단히 권위 있는 스마트폰 시장 통계 업체인데요. IDC가 2023년 결산 통계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스마트폰 1위 시장을 삼성이 애플에게 뺏겼어요. 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삼성은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하면서 2억 2,660만 대를 팔았고, 네. 애플은 여러분 놀랍게도 성장했습니다. 3.7% 성장하면서 와. 2억 3,460만 대를 팔았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삼성이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무엇인가 삼성에게는 이 부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삼성이 1월 31일부터 이제 시판에 들어가니까요. 판매에 들어가고, 애플은 네.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11월에 이제 시판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삼성에겐 시간이 있는 거죠. 네네네. 여기에서 과거하고 다른 AI 폰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 대단히 삼성에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지내는가에 따라서 2024년 한 해 전체 매출이 네.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삼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삼성은. 네. 근데 이 플러스 성장이 애플보다 더욱더 높아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해야 하는, 됩니다. 여기에 AI 폰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이 부분을 만들어냈고요. 이러한 부분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삼성이 사실은 이번 발표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티저 영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애니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폴더블 폰까지 오면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폰들이 있었다. 다시 한번 획을 긋는 폰이 이번에 갤럭시 24 AI 폰이 될 것이다. 그만큼 AI 폰인 갤럭시 24에다가 의미를 갖다가 삼성이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가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보통은 플래그십에서는 뭐 아이폰이 좀 더 잘 나가고 전체 판매량은 삼성이 잘 나간다 이런 게 공식이었는데, 네. 그게 뒤집힐 정도면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전에는 AI 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애플에도 뉴럴 엔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퀄컴 스냅드래곤 칩에도 헥사곤 들어가고 해서 인공지능 연산 다 하드웨어로 지원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말하는 AI 폰이라는 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여졌던 AI의 기능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가 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보통 커버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숨겨진 AI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숨겨진 AI의 기능들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챗GPT가 나온 이후 2023년 광풍을 불고 있는 이 AI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생성 AI라고도 얘기하는 다양한 언어를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질적으로 과거하고는 차이가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특히 멀티모달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AI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 AI 또는 거대 언어 모델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온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AI에 있어서 보이스 컨트롤링,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나머지 앱과 교신하면서 앱에게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구 이메일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당근에서 내가 설정해놨던 18,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나한테 알려달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앱을 갖다가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또는 엣지 AI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발표 이전에 대단히 높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커버트 AI, 숨겨진 AI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AI 폰이 LLM 폰 혹은 그렇죠. 젠 AI 폰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머신러닝 폰이었다면. 네네. 정확한 구분이시네요. 네. 삼성에서 공개한 거를 보면은 뭐 실시간 통역 통화라든지 문자 메시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온디바이스 AI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기능이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기대한 만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삼성은 자체 LLM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가우스를 이번에 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삼성이 티저를 하면서 갤럭시 AI is coming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AI면 삼성 거를 쓰겠지라고 그랬는데 조금은 놀라운 것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는 걸로 확정을 했거든요. 삼성이 얘기하기로는 요번에는 구글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음번에는 오픈 AI가 될 수도 있고 메타가 될 수도 있다. 즉 자기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AI를 제공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가우스가 최고의 AI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신에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어떤 AI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은 대단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고집하지 보고요. 않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 두 가지입니다. 제미나이 프로가 들어가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가 들어가는 것은 클라우드에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에서는 온디바이스라고 할 수 없는데 옵션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제미나이 나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경량화 모델이다 보니까 기능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나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생활 보호라든지 데이터 보호라든지 왜냐면 온디바이스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교신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나 이런 거는 뭔가 사적인 이런 사진들은 뭔가 여기서만 하고 싶어. 사진 업그레이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나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번에 기능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빅스비는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화를 통역을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요약을 해준다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쓰는 그런 일상의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켜 줄 것인가 개선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보면은 무엇인가 뾰족한 킬러 앱이 빠져 있는 것 같다. 킬러 앱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좋아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원을 그리며 검색이라고 해서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개선되고 저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쇼츠를 보시거나 틱톡을 보시다가 이 물건 뭐지라고 해서 만약에 이 물건이 사고 싶다거나 또는 이 물건의 정체를 모르겠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바로 검색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도 할 수가 있고 답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보다가 이 용어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다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은 거기서 그냥 검색이 나오고 추가 질문과 답변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검색이 대단히 편해지고 최적화됐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삼성은 이 펜이 있잖아요.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서클 투 서치 원을 그리며 검색 이 부분은 조금은 저는 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삼성은 이번에 공개를 했고 애플도 뭐 지난 업데이트에서 뭐 일기 앱 같은 게 온디바이스 AI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막 킬러 앱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2024년에는 이 킬러 앱 경쟁이 좀 어떻게 또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썼다라는 것은 클라우드를 썼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업데이트와 함께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3월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6월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에 이미 작동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킬러 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앱은
내년에는 나오는 거 아니야. 내년에 S25가 나와야 킬러 앱이 나오냐가 아니라 충분히 올해 내에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9월 달에 발표할 때 분명히 애플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시리에다가 LLM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를 LLM으로 업데이트 한다든지 네. 또는 뭐 구글의 어떤 특정한 앱을 갖다가 연결해서 호출을 하게 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킬러 앱을 반드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것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서 자동차용 앱이 있는데 우리가 삼성 갤럭시도 분명 자동차에다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그 자동차 차량 그 앱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도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가 연결이 됐거든요. 네. 연결이 돼서 특히 운전을 할 때는 긴 메시지가 올 때 그 일일이 다 읽어주면 집중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필요한 킬러 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기능이라고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킬러 앱 경쟁이 분명하게 내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탑재가 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4월, 5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에 출연은 기대해도 된다. 그것을 벌써 접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이 킬러 앱 경쟁이 이 서드 파티보다는 이 제조사에서 내놓는 앱 위주로 흘러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온디바이스 앱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은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삼성이 우리가 또는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쿠팡을 갖다가 킬러 앱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은 쿠팡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쿠팡이 자체 그 서비스를 갖다가 앱의 기능들을 갖다가 이 LLM에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들은 삼성이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십들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이 부분을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킬러 앱, 한국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킬러 앱, 또는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 서유럽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킬러 앱들을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랑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아마 그러한 대화는 저는 이미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검색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서클 투 서치라는 부분으로 어느 부분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음악 서비스 많이 듣는 거고 네.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랑 협업을 해서 어떤 영화를 틀어달라는 것을 갖다가 직접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그 장면이 뭐였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대화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앱들과의 협업들 또는 뭐 네이버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한국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 앱들과 삼성이 대화를 지금 분명하게 시작을 하고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앱 킬러 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올해 정도에 전 두세 개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것이 만약에 킬러 앱이 나와서 성공을 한다고 치면 네네. 다른 경쟁 앱들도 적극적으로 삼성이라든지 구글하고 그렇죠. 협력을 하려고 하겠죠. 그 생태계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게 네. 시켰죠. 그래서 도미노 이펙트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처럼 초기에 이것을 누가 뚫어주느냐 이 부분이 생태계 형성에서는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시작점을 누가 될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에이전트를 소환을 해서 그런 앱들과 심리스하게 연결이 잘 되려면은 삼성이 일단 빅스비에 LLM을 결합하는 것도 좀 선제적으로 빨리 잘 해야겠네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체계를 만들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 구글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구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CES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제품이 그 레빗의 R1이잖아요. 네, R1, 그러니까 네. 200달러, 199달러짜리 온디바이스 AI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AI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음악은 타이달이라는 서비스에 이미 결정이 났어요. 스포티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앱에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건 뭐냐면 과거에 스마트폰 전에 휴대폰 시기에 우리가 게임하려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외에는 못했던 거고 네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예를 들자면 결정한 앱 외에는 기능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시대로 지금 역사를 저는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레빗의 R1 네, 같은 네, 경우에 R1 같은 경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온디바이스의 기술적 한계일 수도 있는데 왜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꾹짝꾹짝해서 이 앱을 내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R1 쓰기 위해서 내가 스포티파이는 스마트폰에서 듣고 있는데 네. 그럼 스마트폰에서도 타이달로 바꿔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생태계 형성에 있어서 실수를 저는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은 깔려 있는 게 2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억 개가 넘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 엄청날 텐데 여기에다가 그런 실수는 저는 삼성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대중적인 앱에서 킬러 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온디바이스 AI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진짜 강점, 온디바이스 AI가 갖는 강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인터페이스라는 건 보면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 내비게이션에서 어디 맛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으로 가는 걸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몇 번을 터치와 클릭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우선 내비게이션 앱을 켜야죠. 거기다가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역 쳐야죠. 거기서 맛집 이름 한번 뭐 음식점을 검색해야죠. 현 지도 내에서 검색 눌러야죠. 네네. 리스트업에서 스크롤링 해야죠. 그 중에 하나 정해야죠. 거기서 리뷰 읽어봐야죠. 그 다음에 하나 정해야죠. 거기서 도착 눌러서 자 벌써 한 10여 번을 터치를 해야 그렇죠. 몇 내가 번의 가고자 하는 레이어가 있는 거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이 10여 개의 터치를 AI가 대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형네 집으로 지금 가는 걸 맞춰주는데 형과 함께 음식을 먹기로 했으니까 그 근처에 하나 맛집 정도를 찾아서 나는 오늘 인도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그래도 평점 4.3 이상의 인도 음식점을 찾아서 그 근처를 설정해줘서 나는 그리로 갈게. 그리고 형한테 메시지 좀 보내줘. 내가 도착 시간에 맞게끔 형도 거기 좀 와달라고.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게 되면은 네. 저의 내비게이션 앱과 톡 앱이 함께 작동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 다 하려고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 15번 내에서 20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톡 앱 써야 되고 뭐 네, 예약 앱 써야 되고 네, 네. 지도 앱 써야 되고 여러 앱들을 네, 갖다가 네, 이렇게 네. 종합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앱은 에이전트예요. 즉 AI가 저를 대신해서 저의 손가락을 대신해서 터치를 해준다.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가적인 장점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온 디바이스 앱 같은 경우에 이런 장점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을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는 뭐 얻을 수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차이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전형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보는 갤럭시 24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갤럭시 24에 예를 들면 제미나이 프로하고 제미나이 나노가 결합이 돼 있죠. 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죠. 5G 망이라든지 또는 와이파이 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 프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AI를 쓰면서 AI의 제대로 된 기능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프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경량화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뭔가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좀 더 선명하게 한다든지 사진 뒤에다가 배경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또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미 메모되어 있는 것을 요약한다든지 이미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클라우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이브리드예요. 네, 하이브리드 AI라고 하죠. 예, 네. 하이브리드 AI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즉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작동하는 AI가 존재하는 거고 인터넷이 연결돼서 클라우드망과 연결될 때 하는 AI가 두 가지가 결합될 때만이 제대로 된 AI 즉 온디바이스 AI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이 단절된 가운데서 즐기는 것이다라고 무조건 정의하는 것은 되게 협소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로 작동한다는 거고 그것을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제미나이 프로와 제미나이 나노를 동시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걸로 봐서 이것도 하이브리드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렇죠.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상태지만 점점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완전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2023년은 뭐냐면 생성 AI의 출현이었어요. 출현과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생산성 향상들 업무를 갖다가 형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어지겠죠. 근데 네. 자, 이 소프트웨어가 자기 집을 그러니까 달팽이가 나왔는데 민달팽이가 나온 거예요. 민달팽이가 나왔는데 네. 자기 집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폼 팩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 하드웨어를 찾고 싶은데 이 하드웨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휴메인의 AI 핀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는 리와인드의 AI 펜던트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 나왔던 R1. 레빗의 R1 같은 경우도 민달팽이가 집을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람들한테 이거 홍보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많이 팔아봤자 10만 개, 20만 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적이 일어난다면 100만 개도 팔겠죠. 네네. 근데 스마트폰은 삼성도 2억 개 넘게 팔고 있고 매년 애플도 2억 개 넘게 팔고 있어요. 2억 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엄청난 집들을 찾아가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냉장고를 찾아간다.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2024년은 이 민달팽이가 집을 찾는 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구글은 집을 찾았습니다. 픽셀 그 8 프로에 A 프로. 네.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그거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 폰들보다 낮은 상태잖아요. 네. 이걸로 대중적인 어떠한 집을 찾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삼성의 갤럭시 S에서 집을 찾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구글 제미나이에게서는 이건 완전히 빈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빈고고 그리고 애플은 분명히 늦었지만 보통 애플은 좀 늦게 작동해도 되게 좋은 서비스를 맞아요. 내놓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더 라스트로 움직여도 더 베스트를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부터 팀 쿡이 젠 AI에 대해서 생성 AI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6에서는 생성 AI가 결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떤 모습일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도 2억 개가 넘는 집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을 못 찾고 있는 AI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 챗GPT. 마이크로소프트가 결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집을 찾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는 집을 찾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단 아이브가 네. 이제 애플 나왔고 조나단 아이브하고 같이 지금 파트너사를 지금 잡고 여기에 손정희 회장이 지금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속속들이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 그냥 둘이서만 차리는 게 아니라 애플 사람들이 계속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애플 사람들이 계속 퇴사를 하면서 여기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회사가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올해 말 정도에 뭔가 새로운 폼팩터가 나올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실험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휴메인의 AI핀의 최대 주주도 지금 샘 알트만이거든요. 네. 오픈 AI에. 그리고 리와인드에 있는 펜던트에도 지금 샘 알트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양한 하드웨어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픈 AI도 우리도 집이 필요하구나 집이 필요하다. 네. 라는 것을 이미 2023년부터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2024년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도 이 생성 AI에서 가장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오픈 AI의 챗GPT가 네. 어떤 집을 찾을 것인가. 이 집을 찾는데 성공할 것인가 못한다라면은 많은 경쟁에 있어서 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이슈는 좀 제쳐놓더라도 네. 삼성의 갤럭시에 결합한다는 것, 아이폰에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자원을 얻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한 대로 오히려 이 갤럭시 S24 공개에서 정말 빙고 혹은 뭐 가장 이득을 본 기업은 오히려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정말 구글이죠. 왜냐하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건 구글 클라우드 비용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은 그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시장에서 처음으로 좀 역전된 자존심을 구긴 상태잖아요. 그리고 침체되고 있는 2년째 침체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삼성이 주도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애플 한번 다시 꺾어보겠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삼성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를 좀 짧게 만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시장에서의 명확한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지금 또한 삼성에게는 약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층이 애플을 좋아하고 삼성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는 삼성에게는 치명적인 지금 시장에서의 약점이라고 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I 기능을 통해서 젊은 층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건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이번에 삼성의 서클 투 서치, 원을 그리면서 서치도 예를 든 게 뭐냐면 틱톡하고 쇼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왜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넷플릭스에서 동그라미 치고 유튜브에서 동그라미 친 게 아니라 틱톡과 쇼츠를 썼다라는 것은 삼성 또한 이 기능이 젊은 층에서 많이 소비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층에서 조금 더 젊은 층에게 가까워가는 브랜드를 갖다가 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역하는 거 젊은 층에게 그렇게 의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약하는 거 젊은 층에 인기 않거든요. 사실은 삼성이 요번에 그나마 킬러라고 할 수 있는 킬러 앱은 아니지만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클 투 서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고민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